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14년차 세금 전문 김현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국세청에서 날아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입니다. 근데 이 안내문을 보다 보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라는 용어가 꼭 등장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처음 보신 분들은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 영상들에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그냥 혼자 신고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작년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라서 혼자 신고를 잘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기준경비율이라는 걸로 바뀌고 나서 홈택스 따라서 했더니 세금이 확 늘어난 거야. 세무서에 갔더니 맞으니까 그냥 내세요,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 이 세금을 줄일 수는 없는 건지 오늘 제가 전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아참,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고 오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게 뭔지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내가 실제 쓴 비용을 반영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추계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추계 신고라고 하는 거는 초기 사업자에 해당이 되거나 중기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저와 같은 이제 세무대리인에게 이제 기장 의뢰를 맡기는 게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이 실제 쓴 비용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장부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세법에서 정해진 일정 상식과 비율을 가지고 그냥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이 추계신고 제도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제도가 있는 거고요. 세금 신고를 할 때 추계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장부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추계신고 방법 안에서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에 따라서 그냥 세법상 정해지는 거거든요. 보통은 단순경비율 방식이 기준경비율 방식에 비해서 쉽고 간단한 데다가 세금도 훨씬 적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 초기에는 이 단순경비율 방식을 적용해서 세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다음에 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서 떡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2024년 수익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금액에 미달해야 돼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금액은 2024년 매출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도소매의 경우에는 3억 원 미만, 제조, 음식, 숙박, 운수업, 정보통신업 이런 것들은 1억 5천 미만,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각종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 수익금액 요건도 같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규 사업자를 제외한 계속 사업자만 해당이 되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해온 사람으로서 2023년도 매출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에 미달해야 돼요. 도소매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6천만 원 미만, 제조, 음식,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나 각종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고 2023년도 매출액이 2천만 원이었지만 2024년도 매출액이 1억 원에 해당이 되면 단기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전기권은 충족했지만. 그래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돼요. 신규 사업자에 해당이 되면은 그 경우에는 전기 매출액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매출액이 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 따져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프리랜서 기준으로 2024년도에 처음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자마자 매출액이 7,5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신규 사업자는 당해년도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와 같은 회계사나 변호사나 약사, 의사 이런 전문직 사업자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애초에 매출액과 상관없이 매출액이 많든 적든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어요. 무조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전문직 사업자들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같은 추계신고 방법 말고 무조건 장부 만들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네, 복잡하시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안내문에 친절하게 기재가 되었으니까 해당 부분을 참고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단순경비율 계산 방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매출액에서 매출액의 단순경비율 곱한 금액을 빼서 결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단순경비율이 6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5천만 원이면 약 64%니까 한 3,200만 원 정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비용 처리해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제 프리랜서는 이제 산식이 4천만 원 이하는 일반율, 4천만 원 초과는 자가율 뭐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3,200만 원은 아니에요. 실제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단순 경비율에 따라서 3,06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아도 따로 장부를 만들지 않아도 그냥 이 3,061만 원이라는 비용을 차감해 주는 거예요. 결국 소득 금액은 1,939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되고요. 기본공제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135만 3,500원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 3%를 미리 떼고 받았죠? 그래서 5천만 원의 3%에 해당되는 150만 원 정도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결과적으로는 14만 6,500원 정도를 환급받게 되는 거죠. 단순 경비율 방식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고 세금 신고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모두 채움 신고서라고 해서 신고서가 다 채워진 상태로 자동으로 채워진 형태로 그냥 오게 되는데 이 신고서로 그대로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순 경비율은 오랫동안 누릴 수가 없어요. 프리랜서 기준으로 매출액이 2,4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다음 연도에 바로 기준 경비율 대상자로 전환이 되거든요. 또 단기 매출 기준으로도 7,500만 원이 넘어가면 또 안 돼요. 내가 실제 쓴 비용이 단순 경비율로 계산되는 비용 3,061만 원보다 더 많은지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쓴 비용이 더 많다면 사실은 더 많은 환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죠. 특히 신규 사업자라서 첫 해가 결손인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해서 실제 비용을 반영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하면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기준 경비율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 경비율은 소득 금액이 수익 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빼고 또 수익 금액에다가 기준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주요 경비에는 이제 원재료 등 매입 비용과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이런 것들로서 이제 증빙 서류,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같은 것들에 의해서 입증 가능한 금액만 제한적으로 반영이 돼요. 프리랜서 기준으로 기준 경비율을 살펴보면 단순 경비율은 64%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준 경비율은 13% 정도에 불과해요. 무려 거의 50%나 가까이 차이가 나죠. 5천만 원 기준으로는 약 2,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돼요. 세율이 만약 15% 구간이라고 할 때 세금은 375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랜서 케이스로 매출액이 5천만 원이고 기준 경비율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기준 경비율로 처리되는 금액은 670만 원밖에 안 돼요. 소득 금액은 아까 1,939만 원에서 4,33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죠. 세금은요? 494만 원으로 결정이 돼서 344만 원을 납부해야 돼요. 아까는 14만 6,500원을 환급받았는데 지금은 344만 원을 납부한다니 엄청난 거죠? 보통 그 처음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첫 해에 5천만 원 매출액이 발생을 했고 첫 해는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해서 근처 세무서나 세무서에서 날라오는 안내문 이걸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계획하려고 보니까 344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에 깜짝 놀라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시는 거죠. 아니 회계사님 정말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무조건 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 제 대답은 네, 방법이 당연히 있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기준 경비율 대상자이신 분들은 이제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연간 비용이 670만 원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사용한 비용이 더 많다면은 그 비용을 반영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돼요. 이때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간편장부를 만드시면 되고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면 복식장부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특히 이 간편장부 대상자이신 분들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만들면 기장세액공제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또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나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죠.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이제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아니면 2024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 같이 이런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경비율이든 기준 경비율이든 추계 방법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적용돼요. 장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액의 20%거든요. 그래서 이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장부를 기장하는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수수료보다 더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도대체 뭔지, 왜 세금이 갑자기 늘어난 건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조금은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국세청 안내문은요, 그냥 말 그대로 안내예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뭐 그대로 신고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 세무서에서 책임을 져주지도 않아요. 결국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똑똑하게 신고하느냐,
따라서 낼 돈이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올해 이제 기준경 비율로 바뀌셨거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우셨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디자인덱스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14년차 세금 전문가 절세미녀 김희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